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커널을 어떻게 입문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커널에 적용된 개념이나 소스코드 분석을 해볼까도 했는데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니어분들이 어떻게 커널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눅스 커널에 IP 버전 6, MPLS, 블루투스, 브릿지, 그리고 기타 여러 서버 모듈과 리얼텍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컨트리뷰트 하였습니다. 그 외 여기저기서 잡다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제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커널 공부의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다양한 이유로 포기하고는 하죠. 그중 절반 이상이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입문과 동시에 좌절을 겪고는 합니다. 사실 워낙에 입문 장벽이 높은 분야다 보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커널의 소스코드 분석을 위한 준비 단계를 보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총이 필요한 것처럼 소스코드를 분석하려면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커널은 소스코드에 C태그즈와 Cscope를 먹여서 VI 에디터로 분석하는 게 소위 말해 국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해당 조합을 이용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엘릭서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커널 소스코드가 버전별로 관리되어 있고 코드 검색과 크로스 레퍼런스 등 소스코드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제공해드리는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같이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소스의 루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브라우저처럼 디렉토리와 파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우측 상단 검색란에 보고 싶은 함수나 구조체를 검색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화면에 defined에는 해당 심볼을 정의하고 있는 파일들이 나오고 referenced에는 해당 심볼을 사용하고 있는 파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코드를 볼 수 있고 코드 내에서도 크로스 레퍼런스 기능을 통해 쉽게 다른 심볼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직접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도구가 준비되었으니 커널을 어디부터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채팅창에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연 정답을 말해주실 고인물 참여자분이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얼굴이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대부분 이 책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시언의 클래식이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이 책은 시언을 만드신 데니스 리치와 그의 동료 브라이언 커닝햄께서 집필하셨는데요. 그 브라이언입니다. 브라이언 홍은 벨 연구소에서 유닉스를 창시한 켄 톰슨이나 데니스 리치와 함께 일하며 유닉스 발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커널 공부 가이드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스템콜이 곧 바로 운영체제다 라는 말인데요. 시스템콜은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에서 커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시스템콜을 분석해보는 것이 곧 커널 공부가 되고 이게 굉장히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됩니다. 유저 스페이스에서 시스템콜을 호출하면 커널에 있는 시스콜 테이블에 접근하여 알맞는 커널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fork 함수를 호출하면 커널에 있는 syscolon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해당 함수에서 결국 커널 클론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콜들이 어떤 커널 함수로 매핑되는지 조사해보고 이 커널 함수들을 살펴보면 커널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래퍼 함수가
어떤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ftrace라는 유틸리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ftrace로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시스템 콜을 어떤 인자로 실행하는지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픈이나 리드라이트 함수처럼 시스템 콜에 1대1 매핑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가끔 fork 함수가 클론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것처럼 별도의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ftrace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널에 시스템 콜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키텍처별로 시스템 콜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어서 몇 번 시스템 콜 함수가 어떤 커널 함수로 매핑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번 시스템 콜인 open은 sysopen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sysopen 함수를 엘릭스에 검색을 하면 안타깝게도 함수 정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콜 함수는 다른 함수들과 달리 특별하게도 syscall define이라는 매크로를 통하여 정의됩니다. 이렇게 매크로를 통해 특별하게 정의된 함수들의 경우 엘릭스에서 검색이 좀 어렵기 때문에 c태그들을 이용하거나 그랩 명령어를 통해 검색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커널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사하기는 방금 한 것처럼 ftrace를 쓰고 시스템 콜 테이블을 살펴보며 조사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구글링을 통해 다 찾을 수 있어서 검색만 잘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글링을 하시면 여러 포스트가 나오는데 지금 우연히도 제 블로그가 최상단에 나와 있네요. 한번 잘 찾아보셔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 콜을 분석하여 어느 정도 커널이 동작하는 과정을 이해했다면 벽을 하나 넘으신 겁니다. 커널에 대한 입문 장벽을 허물었으니 앞으로 남은 과정들도 꾸준히만 하면 잘 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커널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입문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가 참 난관입니다. 시작부터 생으로 소스코드 분석을 하자니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공부하기 좋은 책과 사이트들을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강진우님의 리눅스 커널 이야기와 그렉님의 리눅스 커널 인어 너쉘이 있습니다. 두 책 모두 커널에 어떤 개념이나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시스템 튜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줍니다. 다만 오른쪽 책은 레퍼런스 성격이 좀 더 강하고 구형 커널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책으로는 오스틴님의 펭귄 책과 IM루트 거장분들께서 집필한 모기향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스틴님의 책은 커널 코드 분석을 시작하는 분들이 보기 가장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도서를 통해 커널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커널 트레이싱하는 방법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책은 커널을 정말 상세하게 분석한 책으로 소스 분석을 할 때 참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커널 소스를 분석한 최고의 블로그로 문씨님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주소는 보이는 바와 같이 jake.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주요 커널 기술들에 대해 그림과 함께 상세한 분석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고 계십니다. 블로그 주인인 문씨님이 방금 전 모기향 책 집필에 참여하셔서 해당 책과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지만 두 자료 모두 바이블과 같으니 많이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것이 LWN입니다. 리눅스 계열의 가장 권위 있는 웹진으로 커널을 포함한 리눅스 관련 글들이 업로드됩니다. 리눅스에 적용되는 어떠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LWN 서치 엔진으로 검색하여 글을 찾아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최근 포스트는 유료 구독을 해야 볼 수 있지만 일주일이 지난 포스트는 아카이빙 되어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널 소스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주요 구조체와 함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물을 마실 겸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구조체와 함수라서 여기서 다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소개드린 자료들에 잘 설명도 되어 있고 엘릭스에 검색하면 주석에 상세한 설명들이 적혀 있으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2차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방금 전에 소개된 기초 구조체와 함수들을 찾아보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제는 직접 커널을 수정해 보는 건데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커널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를 수행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토픽으로 커널 컨트리뷰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데 커널에 내 이름을 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터가 되면 정말 뿌듯하겠죠? 실제 제 경험상 컨트리뷰트를 한번 하면 성취감 덕분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커널 컨트리뷰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 하게 됩니다. 빌드 환경 구축과 소스 코드 분석은 이미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커밋할 내용을 발견하면 이때부터 시작인데요. 소스 코드를 수정해보고 수정한 커널을 빌드해서 다시 테스트해보고 패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오픈소스들과 달리 리눅스 커널은 깃허브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패치 파일을 생성하고 해당 파일을 메일로 송진하게 됩니다. 이 패치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커밋할 거리는 어떻게 찾을까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오타 수정입니다. 커널 내에 있는 다큐멘테이션이나 주석에 있는 내용 중에 가끔 오타가 섞여 있는데 오타 수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패치로 클린업 패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클린업 패치를 적어뒀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사소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패치 과정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커널 개발자분들이 이러한 패치거리를 일부러 남겨둡니다. 그래야 처음 컨트리뷰트 하는 분들이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첫 패치는 오타 수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커널 코드와 패치 프로세스에 익숙해졌다면 최적화나 버그 픽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패치는 당연히 위의 것들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팁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패치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습니다. 거기서 승인되는 패치들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은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적용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한 번에 어셉트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리자분과 논의를 통해 이 패치가 의미 있다는 걸 증명해내면 보통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버그는 시즈봇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퍼징을 통해 리포트된 리스트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만약 본인이 이 버그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해당 내용을 픽스를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과정도 너무 길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치 메일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소스코드 관리하는 브랜치도 찾고 게이트 설정도 하고 브랜치 컨벤션에 맞춰 패치도 만드는 등 과정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내용을 직접 이야기하기보단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링크들은 채팅창을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패치거리를 찾아서 빠르게 메일을 보내보고 싶다 하시면 위 글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패치 과정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트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LKML인데 커널 패치와 논의를 위한 모든 메일이 여기에 올라오고 아카이브 됩니다. 자신의 메일이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패치 메일은 전체 공개가 원칙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리눅스 패치워크 사이트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패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스테이트란에 언더 리뷰라든지 업셉이라든지 슬프게도 리젝이 되는 등의 상태가 나옵니다. 또한 패치에서 추가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 등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컨트리뷰터 작업 시 해당 사이트도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Q&A나 기타 시간을 통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